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소식이 없는 상대방, 과연 연락이 오긴 올지, 그 가능성과 확률, 그리고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속사정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그리고 위쪽에 놓여지게 될 하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4번, 2번, 3번, 1번, 5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소식 없는 상대방, 연락이 과연 오긴 올지, 연락에 대한 확률과, 그리고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게 될지,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속사정에 대해서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들 이외에 가장 큰 고민,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해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빚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차피 일어난 일,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요목조목 갚아나가야 되냐, 아니면 현재 내가 회사를 실직을 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수용, 받아들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 안에서 뭔가 가족관계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어떠한 일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좀 신중함이 좀 묻어나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좀 신중하고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신뢰감이 가고 이렇게 지켜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느낌처럼 약간의 싸움이라든가 서로를 알아가 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굉장히 약간 스윗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처음에는 오히려 소심하고 나에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만나니까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이런 흐름, 로맨티스트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3의 문제들이 이 관계를 좀 어택이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3자의 문제라든가 제3의 문제가 이 관계의 거리감을 멀어지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연락의 의지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상대방. 근데 둘 다 연락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의지 쪽으로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요, 뭔가 억울해서, 뭔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면 안 하고 싶어서 뭔지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에 가까워요. 내가 마음의 여지는 있는데 못하겠어, 네가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혹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연락의 의지는 둘 다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나마 하고자 하는 어떠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있으나 못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 나는 확신이 없어 라는 이야기네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둘 중에 한 명에게는 현재 제3자가 있을 수 있고요. 기존의 이별의 원인이 됐던 제3의 원인이 아직도 공존한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은 없어.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향후에 가야 되는 길, 그런 길이 나는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관계에 너를 완전히 놓은 거는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다가갈 기력은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지금 서 있어. 정체되어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사실은 하고는 싶으시대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나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간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없대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확신이 100% 있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언젠간 다가가야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 사람이 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락운을 한번 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둘 다 연락의 의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현재 연락의 의지가 굉장히 낮아요. 완전히 떠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해봐봤자라는 생각을 하는 건 둘 중에 한 명에겐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다른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리고 제3의 어떤 요인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가 봤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는 연락의 가능성이 좀 생기기는 해요. 의지가 조금 생기기는 해서 소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현재는 반반이에요. 가능성은. 지금은 마음이 많이 떠있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리셋이 되면서 다시금 좀 궁금해지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락을 할 가능성은 50%다. 자, 그러면 연락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의 시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굳이 한다면 50%의 가능성을 있지만 연락의 시기. 지금으로부터 5주, 늦으면 5개월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되는 그 시기가요, 5주차 혹은 5개월 후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은 제3의 요인, 제3자의 요인을 이 사람이 아직은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괜찮은 시기는 2주 혹은 2달. 여러분들하고 이분하고 약간 겹쳐져 있는데 뭔가 이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괜찮은 시기는 그나마 2주 혹은 2달이라고 하는데 연락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5주차에 만약에 연락이 오나 여러분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니까 2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연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네가 나에게 연락을 한다고? 네가 나한테 뭐 이런다고?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연락이 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또 연락의 의지가 뭐지? 왜 연락을 한 거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서프라이즈, 놀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연락한 이후에도 이 관계는 큰 변동이 없다.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때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주차 한번 볼게요. 5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근황 보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뭔가 되게 이기적이고 원초적인 욕구 있잖아요. 이런 거. 혹은 마음이 갑자기 급변했을 가능성도 높아. 이 사람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연락을 한다면 음흉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몸이 외로워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의 전환을 180도 달리하는 어떤 계기가 이 사람에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사실 연락의 의도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너무 충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 되게 음흉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 거지만 의외로 관계 흐름은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고 잘해주고 이런 흐름 쪽으로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프트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우호적인 감정으로 이 관계가 흘러나갈 수 있겠다. 마치 연애 초반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관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2주차에 연락을 하는 건 X, 좋지 않다죠? 그리고 5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할 가능성은 50%지만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관계 흐름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5개월 차는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5개월 차는 보지 않을 거예요. 너무 멀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2달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근데 되게 홈카드잖아요. 홈카드. 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막 놀랬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어. 밥은 먹었어?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반응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은요 뭔가 이거는 목성의 기운, 긍정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 생각 외로 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보조 카드를 또 하나를 뽑아볼게요. 가능성 카드가 나오죠. 자, 이게 옆에 가능성 카드, 이거는 부적 카드거든요. 부적 카드 하늘색의 가능성의 카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부정 기운을 완화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카드는 부정 기운의 카드가 아니고 긍정 기운의 카드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2달째 연락을 하는 것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연락 오는 시기는 여러분들 2주 차에 여러분들도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지만 별로 관계에 진전이 없다예요. 그래서 연락운에 있어서 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시기는 5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것과 2달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가까운 시일 안에는 연락해 줄 필요가 없고 한 5주차까지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진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2달째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현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에게 좀 집중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Ask for help from others 나오죠,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시는 게 좋아요.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을 좀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아직은 긍정의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의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 사람의 연락운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는 아직은 긍정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연락이 없는, 소식이 없는 이 사람, 과연 연락이 오긴 올까? 상대방의 연락의 가능성, 그리고 왜 연락을 안 하는 그 속사정이 뭔지, 연락이 온다면 언제 올지, 그 연락이 온 이후에 관계 흐름은 어떻게 갈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들 이외에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우선순위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은요, 뭔가 내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이거부터 일단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문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이직만 생각하는 거야. 우선순위 문제, 내가 우선 해결해야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약간 부모님 간의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멀티가 안 돼. 이 사람은 멀티가 안 돼서 우선순위 문제가 정확하신 분이고요. 연애보다는 현재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에
우선적으로 정신이 집중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계획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멀티가 안 돼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면 다른 일에 좀 소홀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관계 혹은 가족과 가족이 좀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다거나 처음부터 알게 됐던 그런 관계였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서 누군가의 집착의 문제라든가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질질 끌려왔다거나 혹은 연락의 문제, 누군가는 너무 집착을 한다거나 누군가는 연락을 너무 안 해서 그게 화근이 되는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마치 홍연처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서도 이 관계가 둥글둥글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마치 운명이라면 계속할 것이고 아니면 이 또한 운명이려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연락의 의지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의 의지 상대방. 여러분들은 연락의 의지가 없네. 나는 너에게 화딱지가 나갔고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자존심 상한 거 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너한테 하지. 이런 느낌이 좀 지배적이고 이 상대방은요. 내가 해봐야지. 네트워크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던 아니면 직접적인 연락을 하던 뭐든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하고 싶은 말과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보, 대화해보고 싶대요. 난 내 스스로가 연락을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현재 지금 절제하고 싶어. 절제하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나의 작은 악마처럼 계속 네가 생각나고 밤에 되면 약간 몸을 꿈틀꿈틀하게 되고 사실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절제하고 내 스스로를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면 속에서는 너와 대화를 하고 싶고 너와 뽀뽀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일단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연유가 됐던 간에 스스로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못하는 이유는 뭐니?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말들 이거에 대해서 번복하기에는 너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기에는 좀 지금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가오기에는 좀 면이 안 서기도 하고 근데 좋아는 하는데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도 못하겠고 전입가경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갖고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 마음이라고 한다면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사람 한번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봐 있잖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높아요. 그럼 실제로 할 가능성? 있잖아요. 이거는 뭐 80% 이상이네. 연락 무조건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단 본인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연락하신다면 언제쯤 하실지 9일 혹은 9주입니다. 빠르면 9주 그리고 늦으면 9주 9주면은 2달 정도, 2달 조금 넘는 그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괜찮은 시기는 여러분들이 더 늦네. 이 사람보다 한 발짝씩 더 늦어, 신기하게. 자, 모든 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보조의 글귀가 좀 나오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연락을 먼저 기다려보시고 10일 차에 해보시는 게 좋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10주 차
요때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아주 연락의 시기가 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9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실지 일단 연락 오는 굉장히 높아요. 9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중압감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우울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피로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고 스스로가 움츠러져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애의 어려움도 굉장히 겪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 우선순위 문제가 진짜 있네.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뭔가 B카드. 꿀벌은 어떻게 해요?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막 정신없어요. 뭔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 문제에 또다시 봉착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럴 수는 있거든요. 서로 간에 어떤 복잡한 문제를 타협을 해볼 수는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중립카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의 반응은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 커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했을까? 나에게 더 많은 거를 요구할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약간 고민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했던 그 시점에 이 사람 뭔가 몸이 아픈 시기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뭐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약간 절단이 됐다거나 약간 이래서 굉장히 약간 아픈 시기라 이 사람 우선순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뭔가 삑대선을 타면 다른 것도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의 얘기에 어떤 집중을 못하고 막 시들시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요때도 타협이네. 참 신기하네. 요때도 여러분들의 마음먹음에 따라서 어떤 우선순위 문제를 좀 타협할 수 있다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도 네고시에이션 카드가 나와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향후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협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근데 그 협의 과정이 앞으로 아주 원만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9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 사람 뭐 다 똑같네. 뭔가 답답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중압감을 느껴서 연락을 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나는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불통의 느낌이고 뭔가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화장실 가서 뒤 안 닦고 나온 그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데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 이후에도요, 사실 중립카드예요. 이것도 중립카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관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주도권은 아마 남성분이 쥐게 되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0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근데 여기서는 데스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 반응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연락을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이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뭔가 건강도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건강도 좋아 보이진 않아서 우선순위 문제 속에서 본인이 약간 버거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이 관계에 감당을 못해.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일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이래서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 10주차에 연락을 한다라고 한들 관계의 비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때도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해결점을 보지 못하고 해결점을 보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행동력이 없고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10일차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 연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9일차가 됐던
이때 구주차가 됐던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럼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9일차에 연락을 하던 여러분들이 10일차에 연락을 하시던 둘 다 타협의 흐름으로 가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격사의 문제가 더 강해질 것 같고 여러분들과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어떤 결단이 나오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Be assertive.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내준다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자존심만 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관을 믿어보시래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직관상 이 사람하고 계속 갈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왠지 헤어질 것 같다. 왠지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이때쯤 연락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직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육감을 믿어보십시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소식이 없는 상대방, 연락의 의지는 있는지, 연락이 오기는 올지, 연락이 안 오는 진짜 숨겨진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락의 시기까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이외에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이 사람 금전적인 문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느냐? 내가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직업의 바운더리는 뭐가 있느냐?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을 따낼 수 있느냐? 나의 생활 속에서 비옥함과 풍요로움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지금은 금전적인 욕심,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떠한 평화로움과 안락함,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이런 고민은 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뭐 건강, 뭐 가족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돈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소드부터 나오네요. 스피어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약간 그거는 있어. 처음에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좀 이 관계에 확신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첫눈에 완전히 뿅 가갖고 서로 간에 약간 티키타카를 나누면서 원활하게 시작됐던 관계는 아니었다. 약간의 고민과 약간 이 사람 계속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생각보다 상승이 됐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 없으면 또 보고 싶고, 옆에 있으면 또 그대로 또 좋고 행복하고 그냥 웃음이 비실비실 나오고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나면서도 5개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실망을 했던 어떤 부분들도 서로 간에 있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애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 만큼 실망감도 컸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락의 의지, 현재 연락의 의지는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여러분들이 더 크시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뭔가 자기 주변의 바운더리가 해결이 안 되다거나 어떤 이 관계를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의지라든가 의미 이런 거를 찾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아직 분통 삭히는 무슨 일이 있다거나 자기 상황이 아직 복잡하다거나 내가 염치가 없어서 연락을 못해 이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연락을 못한다에 더 가깝고요. 연락의 의지가 굉장히 낮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연락을 해볼까 말까? 해봐야 되나?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해봐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둘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연락의 의지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볼게요. 하고 싶은 말, 소드퀸.
네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 것도 알아. 네가 뭔가 싫어하는 것, 네가 어필하는 것, 이런 것들 서운함으로 있을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사실상 뭐가 진짜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간섭이라든가 잔소리를 또 듣고 싶지는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좀 어느 쪽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이런 행동들을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자님이요 공주님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워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따른 어떤 제약을 이 사람에게 언급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식을 만한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는 찾고 싶어. 근데 놓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자기의 신념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대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신념이 나는 맞다.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겠어. 너에 대한 사랑과 너에 대한 애정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져서, 아니면 어떤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정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에 대한 마음을 놓지도 못하겠고 아직 갈 길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길 속에서 어떤 게 본인에게 조금 더 합당한 선택일지에 대한 고민을 이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의 의지가 현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연락의 의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연락의 의지가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아주 탱천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는 좀 높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주관적인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연락을 전혀 안 하겠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할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연락 시기. 일단은 연락은요, 지금은 한 40% 정도 연락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연락의 의지는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실제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라이트 카드도 아니고 다크 카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린 카드,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일적인 접점이 있어서 그런 일들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락이 될 가능성은요, 실질적으로 60% 이상? 70% 정도? 70% 전후?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실지? 6일 혹은 6주차에 연락이 오고요. 자, 요때 빠르면 6일, 늦으면 6주.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늦네요. 여러분들은 5주 그리고 5달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시는 것 같은데 5개월은 너무 멀어요. 지금으로부터 5개월은 사람이 살면서 변수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겪기 때문에 타로의 기운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수가 없이 이 관계는 지속이 된다라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5개월 차는 여러분들 보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6일차 상대방이 이때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지로 연락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어서 연락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니면 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쓸데없는 어떤 접점이 되는, 같이 있으면서 뭐 같이 했던 무언가라든가 남겨진 짐이 있다라든가 약간 이런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어떤 작은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연락할 구실을 잡아서 연락하는 거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자, 웰빙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관계가 서로 간에 뭐 술자리를 갖는다거나 밥을 한번 먹게 된다거나 이런 이전의 흐름보다는 행복한 흐름 쪽으로 관계 흐름이 갈 가능성이 높다. 잘 먹고 잘 사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서로에게 이렇게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서로에 대한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5주차에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여러분들이 왜 연락을 하는지 자기의 감정을 숨긴 상태로 여러분들의 반응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했을까? 지금 나에게 연락을 한 거는 뜬금없이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연락을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왜 왔을까? 이런 느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어필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켜봐 왔을 수도 있어요. SNS라든가 카톡 부사 막 이런 거 계속 본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연락이 하면 이게 화들짝 나 걸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 6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던, 그리고 5주차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던,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뭔가 관계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시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만남을 이어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생긴다. 자, 그러면 6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안 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6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게 데블카드 나오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중독이 되어 있고 놓지를 못하겠고 여러분들에 대한 유혹, 여러분들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외롭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궁합이 굉장히 좋았던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도 못 놓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연락일 때 오신다면 밤에 연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그러면 이때 이후의 관계 흐름은 이때 이후의 관계 흐름도 이렇게 해가 이렇게 딱 보이네요. 해바라기가 딱 폈네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가 누가 연락을 했던 타이밍만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희망의 기운으로, 그리고 감정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카드는 있어도 서로 간에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카드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음흉한 그런 카드가 한 장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연인관계에서 음흉한 거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어떤 매력을 선사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 관계는 향후에 회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계고, 이 사람도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할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아주 멀지 않은 시간에 이 관계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Improving Ace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상실감을 느껴지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 건강, 이런 게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가까운 미래 안에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기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떨어질 만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시기는 하실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독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소식이 없다. 언제 연락이 오기는 올 건지, 상대방이 연락이 올 가능성은 몇 %고, 그리고 연락이 안 오는 진짜 숨겨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이외에 이 사람이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쉘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뭔가 내가 머리를 붙일 수 있는 공간, 이 사람은 집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평생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이 사람 이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독립의 문제라든가, 이게 이 사람 자기가 쉴 수 있는 어떤 안식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현재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 짱이 둥실 나왔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경계가 진짜 많이 있으셨던 분들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막 조심스럽고 경계가 좀 있고, 누군가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휘두르고 싶은데 누군가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간보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탐색전을 하다가 누군가는 대차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약간 심플하고 와닿는 그런 고백이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누군가는 시원하게 고백을 내지를 줄 아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처음하고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행복했던 어떤 기반의 감정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연락의 의지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여러분들은 연락을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모르겠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연락이 올지 내가 하는 건 좀 거시기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상대방은요, 해봐야지. 내가 해보긴 해봐야지. 내가 할 말도 있고 해보긴 해봐야지. 언젠간 하겠지. 이런 느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하고 싶은 말. 나는 지금 고민 중이야.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 어떤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사람은요, 우리의 관계가 신뢰감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와 내가 신뢰감이 완전히 깨져있기 때문에 이 신뢰감의 문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하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있어. 근데 과연 너의 마음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신뢰감의 문제가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제3의 문제가 있군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의 제3의 문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끼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지금 그 제3의 문제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라서 오로지 정신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일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3자의 문제라든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는 생각만 하고는 있는데 내가 연락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추진력을 갖출 만큼 그 정도로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을 뭐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일에 좀 매진하고 있어서 이 관계는 뒤로 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 관계가 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좀 뭔가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려는 의지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많이 있네? 여기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더 높고요. 실제로도 연락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막 90%, 100%까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연락을 할 가능성은요? 하지만 60% 정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있네요. 이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연락도 기다리는 것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6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실지 한번 볼게요. 11일 혹은 11주. 이 사람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보고 좀 조언도 들어보고 약간 이러다가 연락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11일차 지금으로부터 오늘부터 1일이에요. 11일차 혹은 11주차.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는 여러분들 한참 뒤네. 12주 혹은 12달 뒤인데 12달 뒤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12주차, 이때 3개월 차.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연락운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이 사람이 하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11일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의지로 연락을 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확신은 없어.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불안해? 이거 어쩌고 불안정하고 약간 좋은 쪽으로 갔다가 나쁜 쪽으로 갔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어쩌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동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기회를 잡게 되시겠네요. 이 사람이 11일 차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때는 어떤 기회, 찬스 카드가 나오죠. 찬스 카드가 나온다라는 건 서로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기회와 행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전적으로 나온 횡재수인데 연애적으로 나와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타이밍이 명확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만 이거는 하늘에 조상님이 주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갈 운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사람이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연락을 못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 생각만 하게 되고 연락을 못한다라고 하시잖아요. 11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실지 너무나도 생각을 나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너무 재밌으셨대요. 좋으셨대요. 그리고 약간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을 뭐 직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생각나고 약간 이래서 밥이나 먹을까? 차라도 마실까? 약간 그런 의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 이유는요. 조금 상황을 봐야 돼. 상황을 보셔야 된대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가 좀 가능한 관계인지를 타진해 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립카드 옆에 이 상승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부분을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서로 간에 약간 부정적인 거는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조금 더 치우치게 되는 그런 흐름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이 사람이 상황이 해결이 안 돼서 연락을 못해. 그러면 12주차 3개월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또 되게 좋아하네.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혹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큰 거야. 혹하는 그런 느낌이. 자, 의도를 한 장만 더 뽑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함으로 인해서 내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팽글팽글 돌리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약간 본인이 약간 머리를 계속 쓰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거는 나는 비추.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거 비추예요. 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관계가 좀 답보 상태에 좀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늘의 축복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답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늘의 운명에 그냥 이 관계를 좀 맡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연락이 오셔야지만 이 관계는 긍정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likely 이 관계 확실성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수호천사님보다 높으신 누군가가 이 관계를 지금 조율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나는 keep going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저는 비춥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나는 놓겠어. 너 쟤는 진짜 지밖에 몰라. 이런 느낌. 나는 나의 자유를 찾겠어. 나는 나의 자아를 확보하겠어. 나의 자존감을 신경 쓰겠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올 겁니다. 이 관계의 확실성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만 생기는 거고 그 가능성은 11주 안에 모든 게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달이 되기 전에 2달 반 정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 관계는 뭔가 계속 가느냐 마느냐 이게 결판이 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소식이 없는 상대방, 도대체 왜 연락이 없는 건지, 상대방의 연락이 안 오는 진짜 숨겨진 이유와 그리고 연락이 오긴 올까, 그 명확한 시기와 그 이후의 관계 흐름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외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힐링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마사지 받고 싶습니다. 스파 가갖고 누가 내 등 좀 딱빵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 없나. 외국으로 놀러 가고 싶다. 울릉도 처박혀갖고 한 달 살이 하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생활 속에서 권태감을 느껴서 내가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잠만 자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사람은 뭔가 쉴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있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맨날 쉬고 싶으신 분,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가 보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약간 노력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좋아하면 좋아한다 왜 말을 못하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는 어떤데? 너의 마음은 어떤데? 꼭 이렇게 찝어보려고 하고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만 맞춰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기분 나쁘게 이렇게 사람의 빈정상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 관계는 약간 제3자의 문제라든가 제3의 요인까지도 가미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연락의 의지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여러분은 그냥 연락을 뭐 해볼까 말까 약간 요 정도 느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보는 게 나을까? 기다리는 게 나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은 연락을 하고는 싶으나 못하는 거에 가까워요. 이거는 자존심이 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져서 한 번 끝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사람은요,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연락의 의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높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데? 근데 좀 그게 있어.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 준다면이에요.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약간 금전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은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지. 나는 너에 대해서는 의지는 있어. 너에 대한 의지도 있고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이 관계를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지와 재회에 대한 어떤 의지 갖고는 있어. 하지만 전제 조건이 되는 건 너의 어떠한 배려심이라든가 너의 어떠한 마음가짐이 나에게 배려로 다가와야 돼. 이런 느낌. 이거 뭐야? 아나무인이네.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여지를 줘야지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줘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마음이 편안한 어떤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 조건부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당장 회복이 아니더라도 연락을 할 수는 있잖아요. 연락을 못하는 이유. 그냥 다 무기력하대요. 재미가 없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또 눈에 안 보이면 또 걱정은 된대. 얘가 밥은 먹고 다니나? 커피는 잘 타먹고 다니나? 괜히 쓰잘데기 없는 거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닐까? 이 길거리 가다가 약간 엎어져가지고 무릎 까지는 거 아닐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걱정은 되신다라고 해요. 분명히 걱정이 되는 건 맞아. 여러분들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맞아. 근데 이 사람 요즘에 무기력하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걱정은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나 스스로도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권태감도 느끼고 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을 느끼는 그런 지금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라고 예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귀찮아서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출근은 못하러 해. 그냥 누워만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의 연락의 의지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굉장히 낮아. 이 연락의 의지는 거의 10%? 이 정도로 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답이 없다,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무기력하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할 가능성은? 실제로 할 가능성도요,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10%인데 실제로 할 가능성은 그거보단 그래도 조금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있는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반반이야. 연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마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 사람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약간 전반적인 카드의 느낌이 무기력이 이렇게 쫙 깔려있고 굉장히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에라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커요. 무슨 일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의 연락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는 보여요. 10에서 20%란 말이에요. 높게 봐도. 그러면 이 사람의 연락을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하실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지? 늦어. 여봐, 늦어. 이 칼라는 이쁜데 카드가.
여봐, 근데 조금 이 사람이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떠한 것에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무기력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빨리 오면 10주, 늦게 오면 10개월이에요. 10개월은 좀 너무 멀어. 그러니까 10주 차면 한번 볼 텐데요. 10주면 2달이 지나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건 어떤지. 여러분들이 연락이 앞서 있네요. 여러분들이 연락 오니 사실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연락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무기력해서 좀 관계 흐름이 좀 제대로 흘러갈 수 있지 좀 퀘스천 마크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은 1주 혹은 한 달 이후라고 하시거든요. 뭐를 보나 여러분들의 연락운이 앞서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할 의지가 없거든. 무기력하거든. 밥도 먹기 싫거든. 밥만 먹고 누워가지고 무슨 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뭐 돼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운이 되게 늦잖아요. 그리고 되게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 먹고 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 좀 볼게요. 그나마 괜찮은 시기예요. 자, 이거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약간 거부감이 있는 느낌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왜냐? 아직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은 느끼고 있거든요. 이성적인 매력이 느끼고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뭔가를 하지는 않아. 근데 부정의 느낌을 주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긍정의 느낌을 주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어느 정도 잘해줄 수 있느냐, 나를 앞으로 뭐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 보실 것 같고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잘 안 돼. 잘 풀리지가 않아.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욕망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 제약을 받게 되는 어떤 문제는 이 연애에 하는 데 있어 주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전의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관계는 또 속박이 되는 서로 간에 약간 부정적인 흐름이 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연락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 좋다. 그럼 한 달 뒤에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은 반가워는 해. 왜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 것 자체가 자기에게 이거는 조상의 선물이구나. 당연히 가야 되는 인연이구나.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은 좀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미시적인 감점으로 이 사람을 내가 포용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갈 수는 있어. 근데 단발적이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갔다가 잠깐 해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무너지는 관계가 되실 거래요. 결국에는 더 크게 부딪히고 더 크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것도 좋지 않다예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개선이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거꾸로 먹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주차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주변에 이 제3자가 해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독려를 하신다거나 시간이 지나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일이 좀 희석이 돼서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신대요.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왔다 갔다 합니다. 타이밍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서로의 감정 기복이라든가 이게 타이밍을 제대로 못 갖고 들어가면 서로 간에 약간 우선순위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쪽으로 가던 이 리딩을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수호천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수호천사님이 물어본다면 이 사람의 무기력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슈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목마르다고 왜 물을 먹어? 그럼 손가락 움직여야 되는데 손가락도 움직이지 말고 그냥 바닥에 척 붙어 있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예스 플러스 느낌표.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쯤에 이 사람에게 다시금 다가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너의 생각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예요.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를 바라보는 맥락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까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놔지지가 않고 계속 여지가 남아있다면
한 달째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그 뒤에 생겨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놓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호천사님은 이 사람 그냥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야, 너는 네 인생 살아.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여기서 팍팍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딸이고 괜찮은 아들이고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